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역풍당당. 역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운율을 좀 타는 것 같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것도 약간 퀴즈인데 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배우자 바람을 잡으려면 내 모모를 버려야 된다. 힌트가 있죠. 많이 버려야 되죠. 모모를이 아니라 모모을이야. 내 욕심을, 내 계획을, 그렇죠. 이제 많지. 내 생각을. 그렇죠. 약간 그런 걸 다 나의 아우르는. 어떤 거를 뭘 버려야 되나? 욕심을 부려야죠. 바람을 잡는다는 거는 내가 내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욕심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욕심은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은 악착같이 지키고. 욕심을 더 가져야 되는 그럼 거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욕심을 뺏어버려야지. 어디다 대고 가정도 지키면서 상간녀도 만나고 그따위 욕심 따윈 버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욕심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 되고. 덕목이고. 내 계획도 가져야 되고. 그렇죠. 계획을 버려야 가지고 되는 거. 딱딱딱 해야 되는 건데 모든 걸 다 이제 포괄하는 거죠. 이제 포괄하는 건데 내 생각 뭐 이런 걸 다 포괄하는 거. 내 스타일. 스타일도 좀 들어갈 수 있겠네. 스타일 들어오고. 시간 관계상 빨리. 네. 우리 일단 이게 정답 말해주세요. 정답 네. 1분 내로 답이 없으면 바로 모르겠어요. 내 성격을 버려야 된다. 내 성격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바람이 나는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네. 성격을 내세우시는 분들이 많아. 내 성향, 그러니까 그쵸, 성향일 수도 맞아요, 있지. 맞아요. 내 성향이 이렇기 스타일. 때문에 나는 스타일, 성향, 성격이죠. 제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못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 맞아요. 아니 꼭 말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리면 그냥 못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 자기 성격상. 왜냐면 그냥 뭐 소심할 수도 있고 느긋할 수도 있고 또 대부분 얘기하는 게 이제 내 배우자가 두려운 거지.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걸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늘 뭐라고 합니까? 바람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라고 그럽니까, 제가? 긴급 상황, 위기 상황, 비상 상황, 응급 상황. 네. 전쟁 상황. 크게 대별하자면 응급 상황, 전쟁 상황. 네. 응급 상황은 뭐냐면 내가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남편이 상간녀 옆에 태우고 교통사고 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네. 내 차를 들이받은 거야. 내 애랑 같이 타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애랑 나랑 피투성이가 돼서 지금 쓰러져 있는 상황이다. 네. 근데 나는 몸을 좀 가눌 수 있어, 그나마. 네. 우리 애들 지금 피투성이가 돼 있다. 네. 내 차 다 부서졌고. 내가 살아야 돼.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내 저는 성격이 약간 어딨어. 피를 무서워하는 성격이라서 저는 그건 제가 예전에 아들을 비유로 저는 피에 대한 알레르기에서 피만 보면 사지가 벌벌 떨리고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네. 아무리 그런 그냥 애들 애가 일단 안고 있으면. 가까운 병원 있으면 가는 거고 맞아요. 뭐 119 일단 기다릴 시간이 없으면 맞아요, 들고 뛰는 맞아요. 거고 뭐라도 떨쳐 일어나가 좀 하잖아요. 그럴 때는 맞아요. 초인적인 힘도 막 생긴다고 그럼요. 하잖아요. 내가 느긋하다고 잠깐만 차분해지자. 잠깐 전화 한 통 때리고 일단은 119 좀 119 기다려봐야지. 심리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뭐야? 이 심리를 분석하고 애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일단 좀 더 예후로 좀 지켜보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너무 심각한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그럼요. 네. 이거는 가정의 생명이 왔다 갔다 맞아요. 하는 상황이거든요. 또는 응급 상황 비슷한 건 이 비상 상황인데 이거는 네. 이제 강도가 쳐들어온 거야. 칼 네. 들고. 그러니까 남편과 상간녀라고 하는 강도가 둘이 이제 합세해가지고 복면 쓰고 쳐들어온 거랑 비슷한 네, 거지. 네. 우리 가정 다 해치려고, 우리 애들도 네. 해치고, 우리 가정 다 때려 부수고, 네. 다 앗아가려고 들어온 상황에서 내가 성격이 느긋하다고 해서 잠깐만 이거 좀 분석 좀 해보고. 이런 사람이 어디야? 지금 막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짓밟고 있는데. 그쵸. 자물쇠를 뭐 바꿔야 돼. 일단 자물쇠가 좀 느슨했다 이러면서 자물쇠를 바꾸고 있고 자물쇠부터 도둑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걸 막 분석하는 거야. 자, 이게 문이 자물쇠가 부실했나? 비번을 내가 어디다가 노출을 했나? 담장을 조금 더 높게 그리고 설치하고. 이것들이 왜 둘이서 연합을 했지? 둘이 뭐 하려고 그래? 이럴 시간이 어딨냐고. 맞아요. 당장 떨쳐 일어나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애들부터 보호해야 되는 거야. 칼 휘두르고 이런 상태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럼 애들을 빨리 건넌방으로 일단 피신시키고 문 걸어 잠그라 그러고 거기 있으라 그러고 나는 뭐라도 이렇게 프라이팬이라도 휘두르면서 있으면, 막아내고 네, 얼른 맞아요. 전화해가지고 경찰 부르고 빠르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네, 네. 느긋하게 분석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지. 내 성격이 그럴 때는 나오지 않는 거거든. 그렇죠. 또는 이제 전쟁상에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 상간녀는 분명히 적군이다. 네. 내 남편도 지금 상간녀랑 부한 애동한 적군이다. 아군으로 이해하지 마시라. 아군은 옛날에는 아군이다. 이미 바람이 난 이상은 남의 편이다. 네. 적군이다. 거기에 넘어간 포섭된 사람이다. 네. 그래서 남편이 하는 얘기도 믿지 마시고
남편이 뭐 유화책을 쓰든 강경책을 쓰든 절대 넘어가지 마시라. 그리고 거리를 두게 하고 끊임없이 상간녀를 폭격하시라. 네. 그러니까 이들이 쳐들어온 거야, 연합해서. 전쟁이 벌어진 거야. 전쟁이 벌어졌는데 당장 지금 떨쳐 일어나서 일단 총력전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총력전이거든. 맞아요. 전 국민이 다 떨쳐 일어나가지고 누가 느긋한 사람이 어디서 다 자기 성격 다 버리고 막 일단은 달려가는 거지. 맞아요. 네. 예, 그리고 막 후방에서는 뭐 전쟁 물자 계속 생산해내고 막 이렇게 가는 거거든. 네.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코로나 때도 총력전이잖아. 마스크 공장 쉼없이 돌리니까 마스크가 좀 남아도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나면 만들어야 되잖아. 무기 만들고 총알 계속 만들어야 되고 총력전 들어가는 거거든.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이걸 바람도 똑같은 이치인 거지. 이제 바람이 나게 되면 똑같이 그런 전쟁 비상 상황, 응급 상황.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가정을 황폐화시키는 거니까. 네. 아니 바람만큼 가정을 황폐화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그럼. 이렇게 싸우고 아니면 이혼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전쟁 고아가 된 것보다 더 큰 그럼. 심리적인 트라우마 겪게 될 그럼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을 일단 그들이 이렇게 도발하는 상태에서 애들이 받는 트라우마, 저는 애들이 가장 안타깝더라고. 맞아요. 애들이 잘못도 없는데 괜히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애들이 막 뭐 학교에서 불려가기도 하고 애가 좀 이상하다 정서적으로. 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애들이 무슨 죄냐는 얘기야.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나는 내 가정과 우리 애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전사가 돼야 된다. 나는 또 이렇게 빠르게 행동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짧게 얘기하자면 네. 아이들이 같이 소송할 수 없느냐, 아이들이 당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이도 그치. 소송을 걸 수 없냐, 이거 많이 그러네, 그거 물어보시거든요. 좀 궁금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직접적인 외도의 어떤 당사자가 되지, 그러니까 외도의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려면은 인과관계가 좀 명확해야 되는데 보통 부모, 뭐 상간녀가 아이를 뭐 같이 만나면서 학대를 했다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상간녀가 아이 자신한테 애한테 막 네 아빠랑 내가 바람피다 이런 걸 얘기했다죠. 이런 걸 할 수 있나? 말로는 안 될 것 같고 약간 학대에 준하는 어떤 행위를 직접적인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보통 드물지. 외도를 하는 그렇죠. 게 아내분한테는 이제 심각한 행위가 되지만 그렇죠. 아이한테는 약간 분리해서 이제 법적으로는 생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소송 당사자가 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 가족 전체가 피해를 당한 상황이면 가족들이 다 심리 상담을 받아서 그 상담 확인서를 제출을 하면 그렇죠. 아내분의 위자료 산정할 때 그건 이제 올라갈 가족들의 수 위자료도 있겠네. 이제 산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과 진단서나 이런 거는 같이 낼 수는 있는데 맞아. 그리고 당사자가 되지는 그리고 못해요. 소송 걸 때 소장에다가 네. 내가 받은 고통도 적시하지만 애들이 받은 고통을 맞아요. 구체적으로 네. 애들이 이렇게 심리 상담도 받고 지금 애들이 막 진짜 거의 막 장애가 오는 네. 것처럼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 그게 오히려 아내분의 고통을 더 심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잘 돌보지 그렇죠, 못해서 그렇죠. 아이들한테 피해를 받아서 그게 나를 이상을 더 힘들게 한다. 요거는 그렇죠. 소장에서 꼭 그럼 이제 들어가야 판사가 볼 때도 판사도 인간인지라 그래 아내분이 고통받은 건 당연히 내가 거기까지는 예상을 했는데 네. 애들까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맞아요. 사실 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공분하는 게 있잖아. 맞아요. 똑같은 이 학대하고 이렇게 살해를 저질러도 성인 네. 남자를 네. 죽이는 건 좀 괜찮아. 그래도 안 되겠지만 네, 그나마 좀 그렇죠. 괜찮은 건 아니지.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괜찮아. 네. 그 살 만큼 살았고 한 40, 50대 괜찮아. 딱 우리 나이 같은 사람. 저는 괜찮아. 저를 학대해 주십시오. 괜찮아. 저는 이제 뭐 산전등 다 겪었으니까. 네. 근데 어린애를 가지고 맞아요. 그 순수한 애를 그렇게 말로 하는 할 수가 거는 없죠, 그거는. 정말 판사가 볼 때도 이건 정말 숭악한 네네네. 놈이거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상담할 때 소장에 대해서도 일단 근데 변호사들이 이렇게 코치하기 전에 제가 네. 먼저 네. 소장에다가도 그런 걸 좀 최대한 넣으십시오. 맞아요. 네, 그거 네, 입증할 필요도 없잖아 네. 사실. 증거 있으면 넣고 증거 없어도 애들이 매일 밤 악몽을 꾸고 막 네. 괴성을 지른다 이런 거는 네. 증거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증거로 많이 제출하지 쓰시라는 않아도 얘기죠. 뭐 쓰지 않아도 사실은 판사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외도를 하면 아이들이 피해받는다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이제 그 가정에서 일어난 상세한 일들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증거가 굳이 없어도 어머니가 보고 느낀 거 그렇죠, 우리 그렇죠.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뭐 학교에서도 막 그 자살에 대한 얘기를 해서 실제로 상담 받으러 간 것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그렇죠. 외도에 다 부수되는 고통스러운 경험들이거든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쓰면 써내면 되지. 판사도 한 번 더 이제 알 수 알수 있는 있지. 거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럼 위자료가 조금 그렇죠. 올라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약간 말이 샜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애들도 고통받고 나도 고통받고 가정은 황폐화되고 진짜 이혼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불륜의 권태기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끝날지 안 끝날지 알 수도 없는 거고 네. 이 과정 속에서 이게 정말 응급 상황이라고 보셔야 된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멘트를 많이 한다는 얘기지. 뭐 남편이 무서워서요. 죄송한데 하나 생각났어요. 네. 아이들이 당사자가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예. 아 그래요? 아이들 당사자 된 적. 그거는 정말 심각한 게 이제 아내분이 외도를 알게 돼서 소송 중에 자살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럼 애는 완전 진짜 너무 엄마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져 엄마가 버렸네. 없어지니까 이제 그게 어머니의 권리를 상속받아서 소송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아이 고유의 위자료까지 청구를 저희가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인정이 돼서 그럼 애들이 이제 그거를 그런 청구권이 있는 거네. 네, 아이들 배상을 받는 거네. 배상 받는 그건 당연히 마땅히 그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종종 뭐 자살을 시도했다 이런 아내분도 있고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남편들도 마찬가지야. 아내의 바람 때문에 남편분들도 자살을 내가 시도했다. 나 그 새끼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감옥 가려고 그랬다. 실제로 시도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진짜 만났는데 약간 손목 긋는 거도 있고 약간 횡설수설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워낙 상담을 많이 하니까 전쟁이 나거나 응급 상황이 돼도 내가 자살을 하는 경우 드물거든. 그러니까 그런 각오인데 이건 전쟁과 어떤 응급상황 교통사고 난 거 피투성이가 돼서 내가 쓰러져 있는 경우 강도가 쳐들어오고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 강도가 쳐들어오고 전쟁이 났는데 자살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정말 자살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왜 더더욱이 내 성격을 내세울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성격을 좀 죽이자고 이건 다 필요 없어. 내가 인생을 걸었어 이게. 난 이거 지킬 거야. 내가 목숨까지 걸었는데 그냥 빠르게 움직이는 거지. 이를테면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린 대로 그 매뉴얼도 착착착착 진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분석은 본인들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하니까. 제가 분석 이미 다 끝났는데 뭐 분석 끝났고 대안까지 다 나왔으니까 자 1차로 요거부터 하십시오. 2차 걱정하죠. 거기에 나오는 반응에 따라서 제가 계속 끊임없이 조언 드릴 테니까. 그럼 저하고 이제 상담해놓고 이렇게 쪼개가면서 하면 되니까 시간을. 그렇게 안배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자꾸 이렇게 분석하지 마시라. 그냥 행동 지침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하시라. 뭐 소송이든 뭐든 간에. 이 대응하는 성격 중에 가장 그 아내분 버려야 되는 성격이 어떤 건가요? 버려야 되는 성격이 일단 여유 있는 거, 좀 느긋한 거. 그게 가장 큰 화로 돌아오더라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핑계 대시는 분들이 있다고. 물론 그런 이유가 있긴 해. 뭐 애 수능을 앞두고 있다. 뭐 남편한테 받을 돈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어. 그죠? 맞아요. 이사를 해야 된다. 이사를 해. 아유, 지금 응급상인데. 아니, 오히려 수능 전에 계속 이것 때문에 엄마가 속 타고 이러는 게 애 다 이게 시선으로 느껴지고 이게 오감으로 다 느껴지는데 애한테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차라리 수능이 좀 많이 남았다면 몇 달 남았다면 그 전에 아주 아작을 내버립시다. 그럼 애도 카타르시스를 느껴가지고 시험 잘 볼 수 있는 거거든. 아니 오히려 그렇게 왜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돈 받을 거 그럼 뭐 나중에 기다리면 그거 준다는 보장 있습니까? 정말 중요하지 않은 근데 핑계 대시는 분들은 뭐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계속 이렇게 핑계 대면서 미루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좀 위험하고 좀 느린 것도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을 두려워하는 거. 내 남편은 다르다. 좀 특이하다 이러신 분들이 많아. 똑같습니다. 바람이 나면 우리가 아니 감기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 의사가 처방해가지고 이런 약을 먹으십시오. 근데 전 체질이 달라가지고 아니 감기 걸리면 재채기 나고 열 나고 콧물 나고 기침 똑같아. 증상이 체질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바람도 마찬가지더라고.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든 사이코패스든 순한 사람이든 도덕적인 사람이든 뭐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어떤 돈이 많든 적든 똑같아. 바람이 나면 한 행태가. 그래서 아내분들이나 남편분들이 이제 제가 쓴 글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똑같다는 거야. 그 증상이라는 거야. 그러면 해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거 가지고 제 남편은 특이하기 때문에 달리 접근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것도 사실은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계하는 거는 제가 뭐 남편이 무서워서요 또는 뭐 제가 그러지 못해서요. 이런 것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그건 NG다.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게 맞다. 그래서 배우자 바람을 잡으려면 내 성격을 일단 버려야 된다. 그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거기에 뭐 제가 쓴 글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사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